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개막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조직위원회가 아직 서울에 있어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모래 채취가 중단된 뒤 지자체마다 쌓여있던 모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골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 입주기관 대표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첫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동안에 쌓인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 이후 올해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교내에서 갖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다음 달 12일에 개막합니다. 물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다 보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직위원회가 서울에 머물러 있어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의 개폐회식이 열리는 엑스코 대구의 관제실. 최첨단 디지털 스피드놈 카메라에 200대의 폐쇄회로 TV, 국내 전시관 최초의 무료 와이파이 등 62억 원을 들여 세계적인 행사에 걸맞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가 들어와야 할 2층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장으로 내려와 달라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요구를 조직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발대 조직이라도 내려와 달라는 거듭된 요청도 묵살됐습니다. 실제 현장을 점검하면서 확정해야 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구시는 속이 탑니다. 외국 정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치러야 할 경주 하이코 화백전시장이 최근 완공된 경북은 더 불안합니다. 우리 하이코가 이제 오늘 개관식을 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더 다급하죠. 우리 입장에서도 하루도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물포럼 조직위는 속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생각과 달리 아직도 저울질 중입니다. 내려가는 시점에서 그쪽이 내려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기능들은 좀 보내려고. 국제 행사는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의 뒤늦은 현장 입주가 준비 소홀로 이어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 봉화 지역에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간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자 방역당국이 매몰 처분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의 한 양돈 농장으로 들어가는 마을 길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오늘 아침 농장 내 돼지 5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인데 방역당국은 사실상 6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보고 의심축이 나타난 축사에 있던 돼지 270마리에 대한 매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달 25일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 농장과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관리되던 곳입니다. 지난번에 발생한 농장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위험 농장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서는 공기오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의성 2곳, 안동 1곳, 영천 1곳, 봉화 1곳 등 모두 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번에 발견된 의심축이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도내 6번째 구제역이 됩니다. 구제역이 산발적 발생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모래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호조와 맞물려 골재 대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칠곡군 낙동강변에 있는 모래 적치장 모습입니다. 모래를 실으려는 덤프트럭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2010년 이후 골재 채취가 금지되면서 3년 전 이미 모래 품귀 현상이 생긴 건데 최근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농경지에서 모래를 파내거나 돌을 부숴 만든 인공모래를 써야 할 정도로 모래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때 생겼던 모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군은 이미 지난해 바닥이 났고 성주와 칠곡군도 93%의 재고를 소진해 이번 달을 넘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말 국토부에 요청한 골재 채취 허가도 거절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답변 받기로는 아직 안 풀어한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은 한 이번 달 팔고 나면 저희는 이제 군 직영 모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진이 될 것 같고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며 수요까지 크게 늘었고 모래값도 4대강 사업 전보다 2배 이상 올라 건설 자재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지금 막막한 이야기인데 향후 지금 추가적인 어떤 골재 이제 반출을 또 해야 된다고 지자체에 또 요청을 하고 싶고 그런 게 없다 보면 사실은 이 레미콘 이 수요는 갖고 점점 충당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골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엉터리 예측을 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 3, 40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물량을 한꺼번에 퍼서 농지라든가 강변 눈치에다가 흥청망청 당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골재 대란이 일어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건설 현장의 공사 차질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는 어제 이호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좋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해명과 사과는 물론 이호진 부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위는 이 부사장의 발언이 5개 시도의 대합의와 국토교통부 입지 선정 용역 추진 방향에 반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 감영 목판의 최초 발견과 그 중요성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판의 존재조차 몰랐던 우리 지역과는 달리 전라 감영의 목판 5천여 개는 전주에 그대로 보관돼 지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 수장고. 전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목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전라 감영에서 찍어낸 목판들로 주자대전, 성리대전, 동의보감 등 10가지 종류 5천여 장이 보관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라감영 목판인 완판본을 도유형 문화재 204호로 지정한 데 이어 완판본 100서를 발간하고 국가문화재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도 설립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 있었던 전라 감영과 출판 문화를 서로 느끼고 또 다른 지역에서 차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커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경상 감영과 전라 감영에서 찍어낸 목판이 서로 다른 운명을 맞게 된 이유는 뭘까? 일제 강점기 전라 감영에선 당시 관찰사가 책판을 향교에 보관하도록 했고 유림의 반발을 의식한 일제의 손을 타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선총독부가 수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 감영 책판들은 지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 감영 목판은 존재조차 희미해져 버린 데 반해 전라 감영 목판은 지역의 정신문화유산으로 활발하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찍었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문화적인 강한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게 확산이 되면서 감영에서 판각한 책판의 가치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상 감영 책판을 우리 지역으로 다시 되돌려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가진 간담회였는데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도시로 입주한 7개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김천시가 처음 만든 자리입니다. 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김천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혁신도시 기관장들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먼저 있기 전에 실무자들 간에 먼저 이런 모임이 한번 있었어야 됩니다. 정주역군만 조금 만들어주면 많은 직원들이 올 것 같습니다.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김천 시민들의 불친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이제 지방의 업소들, 식당이라든지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부족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 여건 등 개선해야 할 사항도 지적됐습니다. 김천시는 오늘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데 힘쓰기로 했고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는 주소 이전 등 김천시에 정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가능하면 자주 뭐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쯤 만나서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합니다. 김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가 신도청 시대 개혁을 주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로 하고 개혁적인 공무원, 도정 운영과 상생 발전, 정책 홍보에 선봉이 되는 공무원, 미래 교육과 국제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공무원 등 4개 분야에 14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래인재 디자인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상을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정부 혁신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학교에서 여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안전도 확보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보다 대학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팀별로 롤러코스터 만들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서로 가진 아이디어를 내놓고 의견을 나누며 막연해 보이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한쪽에서는 자신만이 가진 강점을 찾아 잠재력을 발굴하는 특강이 이어집니다. 대학생활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입생 OT를 겸한 이론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사 특강을 통해서 성공된 인생을 위해서 지금의 내가 바뀌어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개강과 함께 5일 동안 특강과 단체 활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자신들의 잠재력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 그에 따른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학생회에서 주관하며 외부에서 치러지던 오리엔테이션이 과도한 음주 등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내 행사로 대신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술을 마시고 싶고 해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교육이다라고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은 전적으로 교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교육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신학기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던 먹고 마시기식 오리엔테이션이 대학 생활과 사회 진출을 위한 길잡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유부녀 B씨와 간통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구시청 민원실에 지역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지역 상담실은 오늘부터 매달 첫째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해 헌법연구관과 사무관 이상의 상담관이 헌법재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또 국선 대리인 선임 등 헌법재판에 필요한 절차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민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늘 호텔 인터블고에서 기업 CEO, 유관기관장, 신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신보 대경 포럼을 열었습니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부상한 새로운 경제 질서인 뉴 노멀 시대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대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강의했습니다. 대구시 버스노조는 오늘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의 버스 감차를 전제로 한 노선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버스노조는 버스 감차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원으로 이어져 버스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버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대구 휴대전화 매장 3곳에서 벽돌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휴대전화 66대 6,6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16살 유모군을 구속하고 3명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지난 1월 28일 비산동의 한 PC방에서 현금 7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 한 달여간 대구의 PC방과 편의점에서 8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성서경찰서도 대구와 대전 일대 찜질방과 PC방에서 3차례에 걸쳐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서 18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 13만 5천 마리를 잡아 유통한 혐의로 선장과 상인 등 일당 49명을 검거하는 등 불량식품 단속에서 8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고추나 무 장아찌를 비위생적으로 숙성시킨 뒤 시가 3억 4천만 원 상당을 대구 지역에 유통시킨 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량식품 단속에 주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을 찾아 관련 부처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신라 금관이 출토됐던 경주 서봉총의 유물 관련 기록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1931년 촬영한 사진자료에서 확인되는 금반지와 팔찌 등 관련 유물 9점이 박물관 수장고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일제가 1926년 서봉총을 발굴하고 1931년 관련 유물을 촬영한 이후 해당 유물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유물이 사라진 시기와 경로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